네, 들어오시는 대로 기념 촬영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K바이오 제73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합니다. K바이오를 이끌어갈 서울 홍릉 강서특구 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바이오 시장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력 산업을 삼고 있는 반도체, 석유 제품 이런 걸 포함한 그 시장 규모보다도 이 바이오 시장이 더 크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 유발 개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반 산업이 9.8%라면은 바이오는 15.8%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 바이오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은 2%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일자리 비중을 보더라도 바이오 분야에서의 일자리가 미국의 한 10분의 1 또는 유럽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이라서 앞으로 고용 창출과 신규 고용 창출과 어떤 GDP 성장에서 획기적인 어떤 성장이 바로 바이오 산업에서 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일반 산업과 매우 다른 생태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과 기업 등에서의 기술이 필요하고 병원을 통한 임상이 필요하고 투자와 그다음 기업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만이 성장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러한 바이오 산업은 보스턴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와 등 같은 도시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홍릉 강서특구는 이러한 모든 여건을 갖춘 국내 유일한 특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덕에 많은 박사학위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약 7,000명의 PhD 박사급이 있고요. 대학생이 12만 명 있고 1년에 약 1.5조 원의 R&D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런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바이오 클러스터로서 이 서울 강서 특구가 지정이 되었고요. 이 강서 특구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개발했을 때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되고 세제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 R&D 예산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겠습니다. 홍릉 강서 특구는 핵심 기관인 키스트와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그리고 배우 공간에서 여기 여러분이 계시는 바이오 허브 그리고 IT, BT 융합센터, 첨단 의료 개발센터, 홍릉 바이오 헬스센터, 홍릉 R&D 지원센터를 포함해서 1.36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는 이제 그 질병 진단, 애우 애척, 그다음에 맞춤형 치료법 선택을 위한 첨단 바이오 마크와 진단 기기, 그다음에 동서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AI 기반의 의료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강서 특구의 구성은 일단 서울시가 인프라와 많은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해서 구축하고 있는 기술 사업화 지구가 가운데 이제 L자형으로 있고요. 여기에는 이곳 서울 바이오 허브와 홍릉 R&D 지원센터를 포함한 대여섯 개의 건축물이 건물들이 이제 리모델링 되었거나 지금 건축 중에 있고요. 이 L자형 기술 사업화 지구를 가운데다 두고 양쪽으로는 경희대와 고려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리고 임상병원들이 포진해서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구조를 아주 효율적인 어떤 연구 개발과 임상 그다음에 기업화로 이어지는 효과적인 어떤 지역적인 구조를 지정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강서 특구 운영 협의체에서 이 인근의 이제 대학과 병원에서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거를 홍릉 기술 사업화 플랫폼에 태우게 되는데 여기에 태워진 기술에 대해서는 인근 병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예비 창업가 연구자 그리고 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창업된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와 그 다음에 글로벌 마켓 지원을 이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미 이 지역에는 지금 바이오 허브만 하더라도 한 7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키스트 한 40여 개,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한 30여 개가 이미 이제 창업 회사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경제적 측면의 그 기대 효과로 열거한 내용들은 순수하게 이전의 성과를 빼고 이 홍릉 강서 특구 지정 이후에 앞으로 5년 동안에 새로 260개의 새로운 산업 기업체를 여기에서 창업을 하고 또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생산 효과를 한 847억 원 이렇게 아주 낮게 잡았는데 이유는 이 지역이 협소해 가지고 여기에서 창업된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이제 창동이나 그다음에 또 판교나 그다음에 더 크게 되면 지역에 의료 바이오 클러스터로 이제 이전하는 그런 이제 그 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지역이 잘 되는 것이 지역이 잘 되는 지역의 바이오 산업이 활성화되고 K 바이오가 활성화되는 그런 지역과 서울이 상생하는 구조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생산 유발 효과는 이렇게 좀 작게 잡혀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8월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작년 8월에 강서 특구가 지정된 이후에 아직까지 이제 운영위원회가 재구성이 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이미 홍릉 1호와 2호 창업회사가 이미 설립이 되었고 등록이 완료되었고요. 지금 2개의 기업이 등록 중에 있습니다. 예,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울 강서 특구는 그러니까 이 서울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많은 클러스터가 활성화되기 위한 어떤 그 씨앗을 이곳에서 만들어서 뿌려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서울과 지역이 상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홍릉 강서 특구는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장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은 권역별 균형 발전을 통한 서울의 미래 구상을 의논하기 위해서 현장 최고 회의를 이곳에서 엽니다. K바이오 역량 강화와 국제적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준비 중인 홍릉 강서 특구 사업단 관계자들을 모셨습니다. 서울의 강남북 간 불균형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제 발표된 서울시 지역 내 총생산 GRDP 보고서에 따르면 강남구의 GRDP는 강북구의 21.6배에 달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동대문구와 강남구의 격차도 9.4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 격차는 서울시 전체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됩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주거, 교육, 교통, 일자리 등의 불균형을 시급히 해결해야 하지만 동시에 각 권역에 맞는 산업을 가져야만 합니다. 민주당은 서울의 지역 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5개 권역별로 맞춤형 균형 발전 계획을 마련해 제시하겠습니다. 시민들께 꼭 필요한 기능이 서울 시내 곳곳에 고루 갖춰질 수 있도록 스마트 서울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찾은 서울 동북권은 대형 병원과 연구시설 등이 많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세계적인 생명공학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홍릉 일대를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혁신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이 지역을 디지털 헬스케어 강서 특구로 선정했습니다. 2025년까지 260개 이상의 기업을 이곳에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모두 1조 566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8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세계 바이오 헬스 산업의 시장 규모가 5년 뒤에는 14조 4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릉 디지털 헬스케어 강서 특구가 강북은 물론 서울 전체의 강력한 성장 엔진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석형광 본부장님, 김현수 대표님, 신경식 대표님 같은 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원부자재 및 소형 장비의 국산화, 제조 공정 혁신, 생산 기반 강화 등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의적 기업가들과 젊은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산업 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혁신 벤처와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학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이곳 서울 동북권이 글로벌 바이오 헬스의 심장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꼭 조성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은 미래의 핵심 국가 성장 동력입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은 코로나 이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 일자리 창출 잠재력도 아주 높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K바이오가 조명받고 있고 또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바이오 헬스 관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하며 17개월 연속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혁신 성장을 위한 빅3 산업의 하나로 바이오 헬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서울 바이오 허브는 바이오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바이오 허브가 위치한 홍릉 강소 연구개발 특구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특화된 글로벌 메디클러스터의 비전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와 의료 인력 등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K 디지털 헬스케어의 천병 역할을 기대합니다. 또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기술을 기반으로 산학연병이 협력하는, 즉 산업계, 학계, 연구계, 병원이 협력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는 헬스케어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홍릉 특구에 위치한 고려대, 경희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의 기관과 입주 기업들이 연계해서 이미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홍릉이 국책연구기관들이 주축이 된 국가 발전의 싱크탱크였다면 미래의 홍릉은 바이오 의료 관련 연구소와 혁신 기업들이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미래를 그려나갈 것입니다. 또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의 미래를 향한 도전은 뜨겁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우리나라는 헬스케어 데이터 보유량은 높은 대신에 데이터 활용 여건은 미흡합니다.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규제와 인프라 부재의 애로는 당과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곳이 우리나라와 나아가 세계의 바이오 창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 서울선거 기획단은 권역별 발전 첫 공약으로 강북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학로와 홍릉, 창동, 상계를 연계해 바이오 연구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 동북 지역을 혁신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변화시켜 낼 것입니다. 이곳의 문화, 주거 인프라를 활용해 혁신 인재의 유입도 끌어내겠습니다. 아울러 오송, 대구, 판교, 송도, 원주와 연계해 서울 동북권을 넘어 서울시 또 대한민국을 아우르는 발전 전략을 통해 바이오 산업의 빠른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홍릉 강소 연구 개발 특구가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산업 육성 입법, 규제 혁신 입법을 통해 이 같은 미래 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이 더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혁신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서울의 미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마이오텍 사이언스의 김현수 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릉 강소 특구 2호 기업인 마이오텍 사이언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강소 특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문해주신 이낙연 대표님,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님, 그리고 홍익표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많은 그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그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이 회의 준비를 위해서 그 민주당의 그 당직자들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 오늘 회의가 생산적이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받은 내용이 한 3분 정도에 걸쳐서 저희 회사를 좀 소개를 하고 또 그 연구소 기업의 입장으로서 어려움이 뭔지 건의사항을 좀 말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그 3년 전에 창업을 했고요. 지금 직원이 한 4명 정도 있고 자본금이 1억 정도 되는 그런 작은 회사인데 굉장히 그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근육의 감소를 막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의 목표는 여기 있는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저희 회사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의 감소는 우리가 고령화가 되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실이고요. 우리나라처럼 초고령화가 되는 국가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기술입니다. 근육이 우리 보통 30세부터 이제 근육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보통 70세 이상이 되면 굉장히 급격하게 근육이 감소가 돼서 지금 저희 나라가 평균 그 수명이 이제 90세에 가까워지는데 20년 정도를 근육이 거의 부족한 상태로 생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고 저희 회사는 3가지 그 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근육의 억제를 예방하는. 그래서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3년 전에 창업을 했고 지금 올해 연구소 기업으로 이제 등록이 돼서 이제 그 열심히 하려고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현장 어떤 기업으로서 좀 건의사항을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입장이 3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대학교에서 이제 교원으로서 연구를 하는 입장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대표로서 맡고 있는 어떤 역할이 있고요. 3번째가 이 강소특구의 연구소 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는 그런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연구소 기업이 활성화되고 발전을 하려면 제가 강소기업의 연구소 기업 때문에 혜택받는 사항이 좀 임팩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가지 정도 혜택이 있습니다. 그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특구의 R&D를 수행할 수 있는 2가지 이제 좀 혜택이 있는데 상당히 사실은 큰 혜택입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R&D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격을 부여받는 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스타트업 기업 입장에서 그 법인세를 혜택해 주는 이런 혜택들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조금 이제 먼 그런 좀 내용이라서 사실은 이런 연구소 기업이 활성화가 되려면 모든 창업한 기업들이 반드시 내가 연구소 기업이 돼야 되겠다. 좀 그런 어떤 문화가 좀 생겨야 되거든요. 쉽게 제가 비유를 하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내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처럼 어떤 국회의원의 정체성이 있는 것처럼 창업을 하는 회사가 반드시 연구소 기업에 돼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좀 그런 그 정체성을 연구소 기업이 좀 확립을 하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현재 갖고 있는 그 어떤 메리트로는 아주 그 파급력이 있지는 않은 같은 그런 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회의 때문에 이제 그 현장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제 관련된 기관이 그 대학교에서는 산학협력단 그리고 기술 지주회사 같은 구조들이 있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건의사항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 보통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고 그 다음에 특구의 연구소 기업으로 등록되는 이런 이제 그 순환계로 흘러가는데 그러면 창업한 입장에서 보면 자회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특구의 연구소 기업이 되는 어떤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 자회사는 아마 산학협력법에 저촉을 받게 되고 이 연구소 기업은 특구법에 아마 저촉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2 조건이 되려면 지주회사가 20%의 지분을 가져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 조건이 동일하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서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자회사가 되기 위한 조건이 2021년 6월경에 아마 그 지분이 10%로 감소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려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창업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연구소 기업보다는 이 자회사가 되는 어떤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또 연구소 입장에서 보면 연구소 기업이 되기 위한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소 기업이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사실은 많은 그 우수한 기업이 들어와서 이제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쟁해서 이제 다음 단계가 사실 코스닥 상장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좀 이렇게 그 우수한 선수들이 들어와야 되는 진입 장벽을 좀 낮춰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 만약 그런 상황이 현실화가 되면 조금 거기에는 조금 이렇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어서 제가 대신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가 뭐 쉽지는 않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그런 문제점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해서 오늘 그 의견을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바이오소닉스의 신경식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소닉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신경식입니다. 일단 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전종학과 학위 받고 나서 미국에서 5년 동안 연구교수로 있다가 미국 바이오벤처 회사에서 3년 동안 CTO 및 그리고 NIH 과제 책임자 및 리뷰어로 있다가 키스트에 이제 창업 프로그램이 생긴다 그래서요. 키스트 2018년부터 과학정보통신부 프로그램인 키스트 바이오스타 프로그램에 합류해서 2018년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지훈 박사님과 함께 알츠하이머 체외 진단기기 개발을 목표로 해서 사업화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2020년 작년 11월쯤에 창업하게 됐습니다. 이제 갓 2개월 약간 넘은 회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목표라고 하고 있는 제품의 목표는 이제 AI나 아니면은 알츠하이머 진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알츠하이머 치매나 아니면은 알츠하이머성 경도 인지가 오기 전에 이제 진단해서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치매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중에 약 10%가 치매로 지금 분류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75%가 알츠하이머 치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알츠하이머는 아직까지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제 세계 알츠하이머 협회에서도 지금 추천하고 있는 방법이 조기 진단에서 빠른 약물 치료로 그 증상을 악화가 되는 걸 방지하는 게 지금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을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이전에 했던 실험이 약 진단율이 90%가 넘어서 정확성이, 그래서 그거를 사업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서가 없어졌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2개월밖에 안 된 회사인데 상당히 지금 저희는 많이 지금 홈런 특구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홈런 특구가 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금 진짜 앞에 계시는 교수님은 한 3년 정도 된 회사인데요. 저희는 2개월밖에 안 되니까 모든 게 다 부족합니다. 시설 장비도 부족하고, 그리고 인력 네트워크도 부족하고, 거의 모든 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진단이나 의학 쪽에서는 그거를 사업하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아니면은 그거 인허가 관련해서 많은 네트워크나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홈런 특구나 이런 데서 그런 지원이나 이제 임상 네트워크나 병원 네트워크를 좀 구축해주고 좀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저희 벤처 입장에서는 되게 가치가 되게 큰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홈런 특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애로점이라고 말할 거는 지금 사실 2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어떤 게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일단 창업하는 과정이나 지금 요즘에 저희가 자금 확보를 위해서 지금 과제 같은 걸 지원하려고 하면서 느낀 것만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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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연구소 기업이 되려면 지분 20%가 보통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투자자를 만나보면 그 20%도 되게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끔 걸림돌이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지분 같은 거를 조금 낮춰줄 수 있으면 많은 기업들이 연구소 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걸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리고 저희가 연구소 기업으로 지정되더라도 사실 벤처 입장에서는 매출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 이런 거 혜택은 별로 체감이 안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정부 과제나 아니면 지원 사업을 지원하려고, R&D 사업을 지원하려고 보면은 최소한 요구하는 게 기업 부설 연구소나 아니면 전담 부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직원이 지금 3명밖에 안 돼가지고요. 지금 기업 부설 연구소를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R&D 사업에 지원하는 데도 제한이 생기는데, 최소한 연구소 기업은 그거라도 조금 예외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약간 두서워서 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염태영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홍릉 강서특구의 서울바이오허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곳 홍릉바이오 강서특구는 서울시가 홍릉을 비롯한 강북권역을 국내 바이오 의료산업 발전축으로 만든다는 목표로 강서특구 지정을 추진해 작년 8월 정부 지정이 확정된 곳입니다. 특구의 핵심 아이디어는 지역 소재 대학과 연구기관이 창출한 우수한 신기술을 사업화하여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R&D 상용화 비율은 2%가 채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대학도 기술 사업화의 성지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현대사회를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팍스 테크니카 시대라고 합니다. 핵심 기술 몇 개가 국가 경제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생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라입니다. 실리콘밸리 신화는 자율에 기반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오랜 시간 축적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부는 전폭적 지원을 조급한 성과주의와 지나친 간섭으로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학의 연구 속도와 기업의 사업 기술화 속도, 그리고 정부의 정책 지원 속도는 서로 다릅니다. 서울시와 대학, 기업이 함께 조성해가는 홍릉 강서특구의 성패는 차이를 조율하고 협력의 힘을 키우는 데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서울시정은 더욱 흔들림 없는 책임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몇몇 후보들은 서울시 공동운영, 서울시 연립정부라는 실체도 현실성도 없는 주장을 마구 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정은 1년 임기 시장이 실험 대상으로 삼을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 109석 중 민주당이 101석을 갖고 있음에도 야권의 몇몇 특정 후보들이 단합해서 공동운영 운운하는 것은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서울시의 혁신 정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K바이오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서울 바이오 허브에 계신 여러분 노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도 전력을 다해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노웅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전 세계가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든 산업이 위축되는 가운데 오히려 눈부신 성장과 함께 각광을 받고 있는 미래 산업 분야가 바로 바이오 헬스 산업입니다. 창업한 지 20년 정도에 불과한 셀트리온이 수많은 전통 기업을 제치고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올 정도로 대기업으로 성장한 것 또한 바로 바이오 헬스 시장 자체의 성장이 뒷받침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찍이 바이오 헬스 산업의 잠재력을 간파하고 2019년 5월에 반도체, 미래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3대 주력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방문한 이곳 서울 바이오 허브야말로 정부의 미래 산업 지원 정책의 산실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홍릉 일대 강서 특구를 지정해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직접 효과를 통해서 연구의 시너지를 높이는 것은 영국의 캠브리지나 미국의 샌디에이고처럼 바이오 특화 단지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되는 바이오 헬스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의 직접 이외에도 규제의 완화입니다. 특히 혈액과 유전자 등 생체 정보의 경우에는 개인 정보로 보호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큼은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실제로 영국이 10만 명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바이오 헬스 산업을 한 단계 더 높였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게 되었던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 바이오 허브가 세계로 발돋움하는 K-바이오의 중심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부 여당이 적극 나서서 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 등 미래 산업을 위한 정책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신동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저는 경희대학교 인근에 있는 치과대학을 40년 전에 이 앞을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가 주로 연구기관들이 주로 있었는데 오랜만에 왔더니 미래 먹거리 일자리를 창출하는 메카로 홍릉 바이오 강소 특구로 성장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간담회에서 또 관련된 내용, 또 정책 그리고 또 보고 배운 내용들 정책에 반영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략히 정치 현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자유주의 상식연합을 들고 나왔습니다. 반문연대라는 표현이 너무 원칙이 없어 공허하고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에 자유와 상식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안철수 대표는 범야권 연립 서울시 정부론을 내세우며 서울시 공동운영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 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허황된 연합 연립을 얘기하기보다 서울시 의회와 어떻게 관계를 잘 풀어나갈지를 밝히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봅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시 의회와의 협력 관계를 못 풀어서 결국 스스로 물러났다는 것을 되새기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권에서 나온 공약들은 대부분 세금 줄이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 등 규제 완화에 몰두하겠다는 주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IMF조차 기득권의 벽을 쌓은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내다버린 신자유적인 공약들입니다. 자유주의 상식 연합이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 기득권 연합이 진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무데나 어울리지 않게 자유 상식 갖다 붙이지 말아야 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양영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카메라 기자님들 이동 시간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예, 서울 바이오 허브 홍릉 강서 특구에 오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강북은 조선시대부터 근대의학 태동기까지 우리 의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바로 이곳에 K-바이오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를 조성한 것은 역사적 필연인 듯 합니다. 단언컨대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는 서울과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입니다. 강남, 강북 간 편차 해소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반도체 기술인 출신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기술을 아는 기술자로서 혁신에 대한 의지와 기술 패권을 향한 열정이 일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피가 더 끓습니다. 바이오 헬스 세계 재패에 도전하고 있는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1993년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획득한 우리는 비욘드 세미컨덕터, 과연 반도체 이후에 우리의 기술 패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답은 바로 바이오 헬스 산업이었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은 반도체 이후 대한민국을 책임질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인력과 의료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반도체와 IT 산업 역시 초인류입니다. 이 둘을 잇는 것이 바이오 헬스 산업의 핵심입니다. 잠재력만큼은 이미 세계 1등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작년 초 코로나 진단 키트 등의 기술력과 순발력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지만 백신에 관련해서는 선진국과의 기술, 인재, 데이터 격차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기술, 인재, 데이터, 이 세 기술에 K-바이오 헬스 산업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R&D 역량을 끌어올려 세계 시장을 석권할 선도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재 육성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방대한 의료 데이터가 바이오 헬스 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 의료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대학, 기업, 병원, 연구기관 간의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하느냐에 K-바이오 헬스의 세계 재패 여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기술, 인재, 데이터에 쏟아부을 수 있는 모든 정부 역량을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2014년 USC 졸업연설에서 창업을 염두한 졸업생들에게 한 말입니다. Work super hard, do something bold. 미친 듯이 과감하게, 여러분께서도 미친 듯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압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홍배 최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K-바이오 헬스의 성장판이 될 서울 바이오 허브를 응원합니다. 홍릉 서울 바이오 허브를 중심으로 서울 시내 유수 의료기관과 대학들이 서로 연계하고 창동 상계의 구상 중인 서울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까지 연결되면 서울에도 세계 1위 바이오 클러스터로 알려진 보스턴 캔들 스퀘어를 뛰어넘는 바이오 의료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보스턴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구 공간을 임대 지원해 준다거나 고가의 연구 장비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초기 연구의 적극적인 지원과 종합병원 대학의 인재 육성과 의료기술 개발이 낸 시너지 효과가 컸습니다. 바로 이것 서울 바이오 허브가 그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힘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의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조성되고 있는 20여 개의 바이오 클러스터들을 서로 연계하고 다른 나라와의 가교 역할을 해줄 글로벌 허브가 마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허브의 역할은 균형 발전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연구원이 개최한 서울 비전 정책 토론회에서도 그 비전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만 균형 발전형 클러스터는 바이오 산업뿐만 아니라 핀테크와 데이터 산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 중심지 여의도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연계해 핀테크와 데이터 사이언스의 글로벌 허브로 구축하는 여의도 용산 금융 클러스터 조성에 힘을 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국의 낙후되었던 쇼디치 지역이 21세기 스타트업의 유럽 진출 전진 기지가 된 것처럼 용산 전자상가 인근 지역을 핀테크 스타트업, 데이터 스타트업의 중심지로 만들고 원효대교로 바로 연결되는 여의도의 대형 증권사, 은행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이 관련 부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함께 금융과 스타트업의 협력 환경을 조성한다면 홍콩을 벗어나려는 글로벌 금융회사들도 여의도로 터전을 옮겨 서울의 금융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같은 이 선거철만 되면 꺼내드는 국책은행 이전 논쟁은 소모적인 수준을 넘어 우리나라 경제 수도 서울의 국제금융 경쟁력만 훼손시킨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재학 중인 학교와 가까운 이곳에서 이렇게 현장 최고위원회를 하면서 또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저는 오늘 홍릉특구에서 단순하게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현될 새로운 미래를 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과의 상생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기계적 성장 혹은 주입식 성장만을 강요해 왔다면 이제는 그 패러다임이 완전하게 전환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기존에 지니고 있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색에 맞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우리 홍릉특구가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획일화된 성장을 넘어 지역별 맞춤형 성장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이며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청년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는 것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는 더 이상 기존 산업 체계 내에서 작은 틈을 내어 그 틈으로 청년들을 파고들게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뼈아픈 현실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도래했고 새로운 산업이 날개 단 듯 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열어줘야만이 그곳에서 청년들은 새롭게 꿈꿀 수 있으며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라는 신산업 분야가 저는 바로 그 새로운 기회의 장이자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무수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차갑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무채색의 기술이 사람의 손길을 통해 사람을 위한 따스한 기술로 거듭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매우 기대가 큽니다. 오늘 논의되는 사안들을 통해서 현재 여전히 부족한 신산업 분야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빈틈을 메꿔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